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배를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나요? 약간 부어오르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나요?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가는 지방으로 조용히 익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68세이며 지난 42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간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지방간 질환을 앓는 환자 15천 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이 질환이 사소한 문제에서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조용한 전염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63세 남성이 완벽하게 정상적인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8시가 되자 응급실에 있습니다. 전고가 되자 가족들은 그가 진행성 강영화를 앓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의 간은 수년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고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단 한 번의 경고 신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매주 300번씩 일어납니다. 지방간 질환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극적인 경고도 없습니다. 간이 50%, 60%, 심지어 70%까지 지방으로 채워져도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사이 그 지방은 간세포를 질식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간경화, 간부전, 간암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료계는 당신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체중 감량, 더 많은 운동, 적게 먹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들리게 만듭니다. 그냥 전체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요.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접근법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조언이 지금 당장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세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 끝에 저는 전통 한의학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지만 현대 과학이 무시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포 정화 과정을 촉발하는 특정한 조합이 있습니다. 간을 질식시키는 지방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이 조합은 현미식초와 가시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리고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됩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구식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이 조합을 올바르게 섭취할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현미식초의 아세트산은 간에서 리파아제라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효소들은 지방 침전물을 잘라내는 가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것은 싸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분해된 지방은 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순환하여 재저장됩니다. 바로 여기서 갓이 중요해집니다. 갓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독특한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간에 도달하면 담즙 생성과 담즙 흐름을 자극합니다. 담즙은 몸의 자연적인 지방 제거 시스템입니다. 분해된 지방 침전물을 잡아서 소화계를 통해 배출합니다. 식초가 지방을 분해합니다. 채소가 그것을 배출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환자들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으며 오늘 모든 세부 사항을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 정확한 양,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간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지방간이 애초에 발생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완전히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더 깊은 메커니즘을 놓치고 있습니다.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는 것은 몸이 세포 수준에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스트레스, 수면 부족, 특히 잘못된 유형의 탄수화물이 간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손상되면 지방은 더 이상 에너지로 연소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냥 축적됩니다. 이것이 다이어트만으로는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적게 먹을 수 있지만 세포기계가 고장나면 지방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여전히 지팡이 없이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제 간 기능 검사는 제 나이의 절반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서울에서 43년간 간질환을 치료한 후 오늘 긴급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조용히 지방에 익사하고 있으며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갈비뼈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그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누르세요. 느껴지나요? 간이 바로 거기에 있고 60세가 넘으면 이미 지방 침전물로 가득 차 있을 확률이 80%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2시간 후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은 급성 간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간은 7년 동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조용한 지방 축적, 간단한 부엌 요법으로 그녀를 구할 수 있었던 7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방간은 단순히 과체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간을 앓는 마라톤 선수들을 치료했습니다. 평생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은 마른 노인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간세포가 중성지방층에 질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될수록 간경화, 간암 또는 완전한 장기부전에 가까워집니다. 의료계는 체중을 줄이고 술을 끊고 설탕을 덜 먹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조언이지만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고 당신의 간은 그만큼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300년 전 한국 사찰에서 사용된 전통 요법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간 지방을 직접 공격하는 특정 조합이 있습니다. 쌀 식초와 겨자채입니다. 샐러드에 함께 넣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 지방 동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하는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세포가 저장된 지방을 혈류로 적극적으로 방출하여 제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쌀 식초의 초사는 AMP 키나아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효소는 간의 지방세포를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일단 열리면 지방은 갈 곳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겨자채가 중요해집니다. 이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겨자채를 씹으면 이 화합물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분해됩니다. 이 분자들은 담즙 생성과 흐름을 자극합니다.
담즙을 노폐물을 운반하는 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담즙이 강하게 흐르면 열린 지방을 쓸어냅니다. 지방은 담관을 통해 장으로 이동하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72시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식초와 채소를 무작위로 섭취하여 결과가 전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밀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루 중 가장 큰 두 끼,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 전에 간이 해독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담즙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식초 채소 조합이 이 생물학적 활동의 파도를 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ml의 미지근한 물에 순수한 쌀식초 정확히 1큰술이 필요합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그런 다음 즉시 신선한 겨자채 50g을 먹습니다. 익히지 마십시오. 기름을 넣지 마십시오. 각 한 입을 최소 20번 씹으십시오. 씹는 것이 제가 언급한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활성화합니다. 30분 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십시오. 저는 3년 전 부산에서 온 초혜 씨라는 71세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는 재앙적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심각한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의사는 강형화 검사를 위해 생검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점심과 저녁 30분 전에 그는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8주 후 그의 추적 초음파 검사는 그의 소화기내과 의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40% 감소했습니다. 그의 효소 수치는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생검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이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간은 건강합니다. 이제 왜 이것이 단순히 건강하게 먹는 것보다 빠르게 작용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간 지방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특정 분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건강식은 도움이 되지만 수동적입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능동적 개입입니다. 내일 아침 어느 시장에 가서든 이 두 가지를 사십시오. 쌀식초와 신선한 겨자채. 즉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간이 지금 당신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말하지 않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전통의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쌀식초를 섭취하면 몇 분 안에 간 세포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초산은 즉시 AMPK라는 효소를 유발합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AMPK, 이 효소는 몸 안에서 주 스위치처럼 작용합니다. AMPK가 활성화되는 순간 간세포는 지방 저장을 멈추고 대신 에너지로 연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 내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 스위치를 뒤집기 위해서는 정확히 적당한 양의 초산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임상 작업을 통해 정확한 측정을 발견했습니다. 쌀식초 15ml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1큰술입니다. 2큰술도 아니고 반도 아닙니다.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된 1큰술입니다. 이 비율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농축되면 식도를 손상시킵니다. 너무 희석되면 초산이 AMPK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역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식초만으로는 절반의 일만 완성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식초를 마시고 2주 후에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식초는 간의 지방 침착물을 분해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분해된 지방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간 세포에 떠다니며 제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단순히 재흡수되어 다시 저장됩니다.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채와 결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겨자채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수황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채소를 씹으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분해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간이 더 많은 담즙을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간에서 담낭을 통해 장으로 운반하여 몸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도록 하는 운반체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무작위 시간에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강남의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최적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식초 물을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에 쌀 식초 1큰술. 미지근한 온도는 필수적입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20분 후에 겨자채를 먹습니다. 80g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략 한 움큼입니다. 잘게 썬 신선한 갓 한 컵을 드세요. 3분간 가볍게 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절대 과하게 익히지 마세요. 높은 열은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파괴하여 모든 효능을 잃게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참기름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되 무거운 드레싱은 금물입니다. 왜 식초와 갓 사이에 20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세트산이 혈류로 들어가 간세포에 먼저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간을 준비시키고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시킨 다음 다시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하여 담즙을 통해 모든 것을 배출시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소화 약동학에 기반한 정확한 세포 타이밍입니다. 저녁에도 이 순서를 정확히 반복하세요. 6시가 이상적입니다. 다시 식초물을 먼저 드시고 20분을 기다린 후 갓을 드세요. 하루 2번. 매일. 예외 없이. 첫 주 안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덜 더부룩하다고 보고합니다. 지속적인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3주째에 혈액 검사를 하면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ALT와 AST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6주째에는 초음파 영상에서 간 지방 침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납니다. 분당에서 온 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심한 지방간을 안고 제게 오셨습니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한층 계단도 숨이 차서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간이 너무 커져서 진찰 중에 갈비뼈 아래로 튀어나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주 동안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후 추적 초음파에서 간 지방증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입니다. 그의 활력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다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간단한 재료가 세포 수준에서 함께 작용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힘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측정으로. 이제 이 전통적인 조합이 간세포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황금 정보입니다. 현미식초를 섭취하면 몇 분 안에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류로 들어가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도착하면 AMPK라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AMPK를 간에서 지방 연소를 조절하는 주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간에 지방이 조용히 축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이 AMPK 효소를 활성화하면 간세포가 즉시 저장된 지방 방울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아래 지방이 아닙니다. 배에서 집을 수 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간 조직 자체에 쌓인 위험한 내장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을 부풀게 하고 간단한 혈액 검사에서 효소 수치를 높이고 의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체중을 줄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지방입니다. 갓은 완전히 다른 경로로 작용하며 이것이 조합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갓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이름은 몰랐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았던 황화합물입니다. 갓을 씹으면 이 화합물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분해됩니다. 필요하면 적어두세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간에 더 많은 담즙을 생성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담즙이 왜 중요할까요? 간은 단순히 지방을 태워서 허공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분해된 지방은 어떻게든 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담즙은 이 용해된 지방을 간에서 담낭을 거쳐 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몸 밖으로 운반하는 강입니다. 충분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지방은 분해되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어트나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을 태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씻어낼 강이 없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온 68세 박 씨라는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피로와 돌출된 상복부를 안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으로 가득 찬 간, 즉 3등급 지방간이 나타났습니다. 방사선과 의사는 그녀의 간이 화면에서 눈보라처럼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방이 초음파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금씨에 미지근한 물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시고 바로 데친 갓 한 컵을 드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식단에 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효과를 분리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4주 후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8주 후 상복부의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10주 후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제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물었습니다. 체중 감량 수술 없이 지방간이 이렇게 극적으로 역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체중이 3kg만 줄었지만 간은 축적된 지방의 거의 40%를 방출했습니다. 초음파 이미지가 눈볼에서 가벼운 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기존 시스템과 함께 작용하는 생화학입니다. 식초는 지방 분해를 활성화합니다. 갓은 지방 제거를 활성화합니다. 함께 하루 2번 반복되는 정화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먹으면 아세트산이 다른 음식에 의해 희석되고 약해집니다. AMPK 활성화가 부분적이고 불완전해집니다. 100% 대신 아마 20%의 효과만 얻게 될 것입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절대 차갑거나 뜨거우면 안 됩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주고 효소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화합물 일부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헐떡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한 번에 마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갓은 반드시 정확히 90초 동안 살짝 데쳐야 합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는 나이든 소화기관에 너무 자극적이어서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과하게 익힌 채소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을 잃어버립니다. 끓는 물에 90초 동안 데친 후 즉시 찬물에 넣어 조리를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활성 성분을 보존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의 지방간을 되돌린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수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이 방법을 개선했으며 이 지침을 정확히 따르시면 3주에서 4주 내에 결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식초나 아무 잎채소와 섞어서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쌀 식초는 자연 발효된 것이어야 하며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합성 식초는 안 됩니다. 라벨을 보세요. 6개월 미만 발효되었다고 적혀 있으면 다시 선반에 놓으세요. 아세트산 농도는 3에 5%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면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대부분의 정통 한국 쌀 식초는 자연스럽게 이 범위에 속합니다. 갓의 경우 신선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담즙 시스템을 통해 지방을 배출하는 황화합물은 수확 후 48시간 이내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줄기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깨끗하게 부러져야 하며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잎은 진한 녹색, 거의 청록색이어야 합니다. 창백하거나 노란색이면 중요한 성분이 이미 60%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제가 제 진료실에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사용한 환자들은 오래된 채소를 사용한 환자들보다 간 효소 개선이 3배 빨랐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혼합물을 드셔야 합니다. 쌀식초 1큰술, 정확히 15ml를 준비하세요. 이것을 100ml의 미지근한 물에 섞으세요. 찬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어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뜨거운 물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섭씨 40도 이상의 온도는 자연 발효 식초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손바닥의 온도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잔을 잡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혼합물을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간은 아세트산이 체내로 들어온다는 신호를 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신호는 간세포를 덮고 있는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리파아제라는 특정 효소의 생성을 촉발합니다. 그런 다음 10분 이내에 준비한 갓을 드셔야 합니다. 갓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 약 3cm 길이로 자르세요. 정확히 80g, 대략 2손 가득이 필요합니다. 익히지 마세요. 열은 우리에게 필요한 황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대신 1001년 반 티스푼으로 60초간 주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세포벽을 분해하고 담즙 생성을 활성화하는 황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방출합니다. 5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각 한 입을 최소 15번 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저녁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같은 비율로 식초물 혼합물을 반복하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갓 대신 살짝 찐 시금치나 케일 60g을 드세요.
왜 바뀌느냐고요? 간이 밤에 지방을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아입채소는 수면 중 간 재생을 돕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제공합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사와 너무 가까운 시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하면 음식이 아세트산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아침 첫 시간에 완전히 빈속에 섭취하면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위에 충분한 점액 보호막이 남아있지만 간은 밤새 금식 후 최고의 해독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식초가 물과 섞이는 순간 산화가 시작됩니다. 20분 후에는 효과가 40% 감소합니다. 매번 신선하게 섞어야 합니다. 채소는 전날 밤에 씻고 자를 수 있지만 소금으로 주무르는 것은 먹기 직전에 해야 합니다. 첫 주 내에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소변이 더 어둡거나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 입자들이 담즙과 신장을 통해 간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약간의 복부 팽만이나 배변 활동 증가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일시적입니다. 소화기관이 증가된 담즙, 생성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주차가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사고가 더 명확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간이 더 이상 지방 침착물로 질식되지 않고 하루 종일 혈당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합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지방간 질환을 가진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초음파 보고서는 지방 침착물로 가득 찬 하얗고 부은 간을 보여줍니다. 혈액 검사는 상승된 간 효소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항상 피곤하고 오른쪽 복부에 통증이 있으며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식초와 채소를 시도해 봤는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시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방법이 전부입니다. 아무 잎이채소에나 식초를 부어놓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뒤에는 제가 12년이 걸려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식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쌀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가 아닙니다. 백식초가 아닙니다. 와인 식초가 아닙니다. 특별히 쌀 식초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쌀 식초는 4-6% 농도의 초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너무 약하면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너무 강하면 위와 식도의 연약한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쌀 식초는 또한 다른 식초에는 없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간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데,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독소를 중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이제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9테이블스푼의 쌀 식초가 필요합니다. 1테이블스푼이 아닙니다. 3테이블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2테이블스푼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된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1테이블스푼은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3테이블스푼은 환자의 40%에게 위장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2테이블스푼이 부작용 없이 지방 분해를 최대화하는 정확한 용량입니다. 다음으로 IP 채소입니다. 갓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여러분 지역에서 갓을 구할 수 없다면 청경채, 배추 또는 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불리는 황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담즙 시스템을 자극하여 간에서 분해된 지방을 배출하게 합니다. 충분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없으면 지방은 분해되지만 간세포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진 채소 2컵이 필요합니다. 익히지 않은 생것이어야 합니다. 조리하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최대 70%가 파괴됩니다. 생채소가 질기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갓은요. 하지만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 회복은 그 생황 화합물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채소를 깨끗이 씻으세요. 엄지손톱 크기 정도로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릇에 담으세요. 2테이블스푼의 쌀식초를 채소 위에 뿌리세요. 그런 다음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확히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5분이 아닙니다. 2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0분입니다. 왜 10분일까요? 식초의 초산이 채소의 세포벽을 분해하고 최대량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방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5분에는 화합물의 40%만 방출됩니다. 10분에는 85%에 도달합니다. 15분 후에는 채소가 너무 시들기 시작하고 산화가 유익한 화합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10분 후에 그릇 전체를 드세요.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씹으세요. 여러분의 침에는 입안에서 즉시 활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릇 바닥에 액체 식초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삼키세요. 그 액체에는 이제 녹아있는 영양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2번 해야 합니다. 아침에 1번,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저녁에 1번,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시간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주기 동안 최대 흡수와 간 효소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에게 강남구에서 온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심한 지방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의 간이 너무 커져서 갈비뼈 아래에서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8주 동안 하루에 2번 정확히 따랐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측정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계를 건너뛰거나 양을 대충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생물학에 기초한 표적 영양 개입입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확한 시간과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돌아와서 좌절하며 식초와 채소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는 즉시 실수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마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온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가는 리듬,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여러분의 간은 최고 해독 주기에 있습니다. 이때가 담즙 생산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간세포가 우리가 도입하는 화합물에 가장 잘 반응하는 때입니다. 만약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한다면 황금 시간대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주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에 깊게 듣고 정확히 따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이 혼합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순수한 쌀식초 1테이블스푼을 드세요. 사과식초가 아닙니다. 와인식초가 아닙니다. 특별히 쌀식초입니다. 쌀식초의 초산 농도는 4.5%로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간세포에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수준입니다. 이 효소는 지방대사의 주요 스위치입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간세포는 저장된 중성지방을 제거될 수 있는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1테이블스푼의 쌀식초를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섞으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약천인 37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발효식초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초산이 위 점막을 빠르게 통과하여 15분 이내에 간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이 전체 혼합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천천히 홀짝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위가간에 신호를 보낼 시간을 줍니다. 정화 성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에 겨자잎을 드실 겁니다. 이 시간 간격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세트산이 먼저 간 효소를 활성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겨자잎에 황화합물이 도착하면 이미 지방 연소 모드에 있는 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겨자잎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신선한 겨자잎 한 컵을 썰어서 준비합니다. 냉동 아잎 채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냉동 과정에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파괴되는데 이 효소는 황화합물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겨자잎을 구할 수 없다면 신선한 루꼴라나 물냉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비슷한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잎 채소를 정확히 3분간 가볍게 찝니다. 날 것도 아니고 삶은 것도 아닙니다. 3분간 찐 것입니다. 생잎 채소에는 매일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유익한 성분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3분간 찌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영양소가 흡수 가능해지면서도 미로시나제 효소는 보존됩니다. 찐 잎채소 한 컵을 참기름 한 티스푼과 함께 드십시오. 황화합물은 지용성입니다.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없으면 장에서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화되지 않고 배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의식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식초물을 마십니다.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아이피 채소를 먹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용입니다. 이것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합니다. 이 시간대에 관해 2차 해독 정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미온수에 현미식초 한 큰술을 탑니다. 30분을 기다립니다. 참기름을 넣은 찐 겨자잎 한 컵을 먹습니다. 하루 2번, 매일, 최소 8주 동안. 인천에서 오신 박 씨라는 67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지방간이 심각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이 거의 하얗게 나왔고 거의 전체가 지방으로 침윤되어 있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ALT가 120이었습니다.
강령화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종교적으로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매일 저녁 7시, 8주 후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였던 것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ALT가 45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활력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도, 시간, 준비 방법,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시면 간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제 서울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지방간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다듬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먼저 골든타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다면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기기 전까지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떤 식초도, 어떤 채소도, 어떤 자연 요법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순간입니다. 핵심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자연 발효 현미식초 한 큰술을 미온수 반 컵에 타서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미온수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 액체가 간을 갑자기 깨워서 아세트산 화합물의 적절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초물을 마신 직후 아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찐 겨자잎 한 컵을 드십니다. 날 것이 아닙니다. 과하게 익힌 것도 아닙니다. 잎이 부드러워지지만 여전히 밝은 녹색을 띨 때까지 정확히 3분에서 4분간 찝니다. 왜 특별히 겨자잎일까요? 일반 양배추나 케일보다 글루코신 올레이트가 3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화합물이 간이 저장하고 있던 지방 분자와 결합하여 수용성으로 만들어 담즙이 실제로 배출할 수 있게 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정확히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먼저 식초물 5분 기다리기, 그 다음 찐 겨자잎, 하루 2번, 예외 없이 주말에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제 진료실에서 항상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2주 후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 선생님, 해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현미식초 대신 사과식초를 사용했다고 인정합니다. 또는 샐러드에 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또는 미온수가 불편해서 찬물로 마셨다고 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현미식초는 간 효소를 활성화하는 특정 pH 수준과 아세트산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식초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따르신다면 3주 이내에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식사 후 오른쪽에서 느껴지던 무겁고 나른한 감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수면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간이 축적된 지방을 처리하고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방법이 심각한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박 씨입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3등급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간이 너무 비대해져서 진찰 중에 갈비뼈 아래로 튀어나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박 씨는 20m도 걷지 못하고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간이 지방에 잠겨서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식초와 겨자잎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다른 것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소 식사를 하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식초물과 찐 이피채소 하루 2번,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하셨습니다. 90일 후 후속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정상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효소 수치는 90% 감소했습니다. 그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고 지난 주말에 북한산을 등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에 필요한 정확한 도구를 제공했을 때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간세포를 질식시키는 지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동안 특정 음식 하나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라면을 모두 버리십시오. 라면에 사용되는 파묘는 지방간의 가장 해로운 물질입니다. 분자 구조상 간이 분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축적되고 굳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실천 계획입니다. 오늘 현미식초와 신선한 겨자잎을 구입하십시오. 휴대폰에 2개의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요. 90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복용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이 변화할 것이고 온몸이 따라서 좋아질 것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가족들과 공유하십시오. 지방간은 강형화가 될 때까지 조용히 진행되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즉시 실천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현미식초와 겨자잎 조합을 아침에 드실 건가요? 저녁에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전통 동양의학의 자연치유 지혜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으로 고민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